가성비 최강의 국산 전기면도기 제품 네. 소개하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여러분 이게 국산인데요. 요즘 국산 써야죠. 그럼요. 그렇죠. 네. 이 일본 일제만 거- 아니면 됩니다. 일제면 씹어 먹어야지. 예. 농담이고 가성비 최강의 국산 전기 면도기 제품을 소개합니다. T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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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986년에 신호전자라고 있었어요. 예. 그 설립한 이후에 1,000만 불 수출탑, 2,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한 건실한 국내 기업입니다. 너무나 잘 면도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하여튼 신호전자가 한 번은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누가요? 신호전자가 이거 신호전자가. 네. 네. 해서 이제 하는데 너무 잘 뽑히니까 하다가 머리까지 가가지고 네. 전두환 씨가 항의를 했다는. 그래서 신호전자의 그래서 보상금으로 29만 원을 받았는데. 이수만을 받았다는. 자, TPOS의 전기 면도기 더맨 1060은요 지난 30년 동안 얻은 전자제품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중간 유통 마진과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네네.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뛰어난 품질의 전기 면도기를 생산했습니다. 최고급 면도날과 극강의 부드러움을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어떤 고가 브랜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대단해요. 촘촘한 삼중날 이걸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상태로 완벽한 면도를 제공하고요. 네네. 강력한 IPX7 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건식 면도는 물론이고 샤워 중에 젤이나 폼을 사용한 습식 면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젤을 바른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안 망가져요? 네, 물로 세척해도 돼요. 물로 세척해도 물로 세척해도. 세상에. 오. 자, 완전 충전했을 때 90분 연속 사용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배터리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청소 알림, 오. 잠금 기능, LED가 사용 시간. 있습니까? 여기 네. 있더라고 보니까 음. 이게 이 부분. 이 그렇습니다. 부분. 이게 키면 오 신기합니다. 사용 시간 및 자녀 사용 가능 시간 등이 표시돼서 편리합니다. 원터치 오픈헤드가 적용돼서 편리하고 빠르게 면도기를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가격이죠. 그렇죠. 이게 판매가가 12만 9천 원입니다. 인터넷 최저가 9만 8천 원. 98,000 20만 원 안 넘기려고 9만 8천 원. 그렇죠. 김용민닷컴 입점 특가는 6만 7,900원입니다. 최저가보다도 지금 3만 원이나 싼 겁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이. 야, 근데 예. 이런 면도기를 6만 원대. 6만 원대. 야, 예, 대단한 미친 겁니다. 거지. 미쳤어. 예. 자, 면도기가 오, 살까지 빠지고 있어요. 살까지 빠지고 있어. 봐봐. 살이 빠졌어. 살이 지금. 좋네. 시원해. 아주. 깎여요. 깎여. 보이죠? 네. 보이죠? 네. 예. 실은 아까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실은 당연히 아까 보여드립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김민 선수가 한 반 깎아버렸어. 아, 그래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는 거의 뭐 조선시대 아저씨처럼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었는데. 아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말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저 요즘에 이게 수염이 금방금방 자라요. 자 여러분 해보세요. 97민. 그러니까 네. 97분 남았다. 97분 남았다.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면도기가 필요하셨던 분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강 성능의 국산 면도기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거든라이트 클럽 이제 우리 정상근 동지의 브리핑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그 지난주에 가장 큰 언론계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뉴스타파.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1시간 있다 터진 거예요. 11시 40분쯤에 집에 가니까 터져가지고 난리더라고. 그렇지. 네. 이 논란을 좀 정리 안 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이 뉴스타파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그다음에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예. 뭐 이게 보셨겠지만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월요일에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죠. 월요일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좀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좀 기대했던 청문회 치고는 굉장히 좀 맥 빠진 청문회였어요. 그쵸. 그때까지는. 네. 그 저쪽에서 뭐 한 방이 없으니까 뭐 딱히 여기서 뭐 대답할 뭐 하고 정말 자시고 할 게 그 없었던 우리가 항상 익숙했던 청문회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 위상적임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무 표절이 없어? 막 그런 청문회였는데. 없어요. 개인 비리가 없어. 네. 네. 그러니까 뭐 결국 자유한국당 쪽에서 인정했잖아요. 뭐 나 재산 구축 형성이 좀
의문이긴 했으나 뭐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려오는 결론인 건데. 그리고 결혼한 사람의 그 뒷조사를 해야 되나? 결혼하기 그렇죠. 전에 네. 결혼하기 전에 장모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재산 관계를 추적해야 되나? 검사라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결혼? 예.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맹탕하게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 11시 45분경에 뉴스타파가 윤석열 2012년 녹음 파일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라는 보도를 내놨던 거죠. 근데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이제 굉장히 심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윤석열 후보자의 이제 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이 청문회가 이제 끝나게 된 네.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뉴스타파에 쏟아졌던 것이 이 첫 번째는 왜 이 시점이냐라는 게 가장 많았던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날 보도할 수도 있었고 이거 녹취록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라면 네. 뭐 전날 보도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청문회가 끝났을 때 보도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청문회에 일종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셨던 것 같고 이 뉴스타파 쪽의 해명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는 이것이 그 뭐랄까 하여튼 그 이 청문회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냐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윤석열 후보자 뭐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다른 윤대진 검사죠. 그 윤대진 검사의 좀 그 허물을 좀 뒤집어 쓰고자 했던 거고 뭐 그 다른 그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마치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뭐 위증을 한 것처럼 저 그렇게 내보냈던 이유가 뭐냐 이거고 또 이제 마지막은 이 녹취가 편집됐던 게 아니냐라는 또 쟁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팩트 TV에서는 그 뒤에나 앞에 이제 전후 맥락을 보면 윤석열 후보자가 이거 대진이를 막 보호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뉴스타파에 나오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이렇게 그때 보도를 했었어야 했는지. 근데 뉴스타파 해명은 그거더라고요. 그 기자가 입장을 뭐 그때 청문회 가서 직접 윤석열 후보자한테 입장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를 찾아가고 뭐 입장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걸 또 와서 뭐 편집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이다. 이 해명이 있었죠 하나가. 그리고 공직자 그러니까 일개 이제 검사일 때와 다르게 검찰총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말 이게 과거와 지금이 달라졌다면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그거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해명이 있었죠. 근데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해명이 이 보도 시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도나 고려가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모든 기사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결국 뭐 뉴스타파가 이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라고 하네. 우리한테 우리 기자 갖고 있는 거는 뭐 자기가 했다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그 날에 이 기사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의도나 고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 의도나 고려가 없었다라는 말이 좀 저는 좀 형용 모순처럼 좀 느껴졌는데 왜냐하면 모든 보도가 다 어떤 시점을 보고 출고를 결정하고 하니까요. 그렇죠. 특히나 이런 중요한 이제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오는 네.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의성.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시점에 그걸 굳이 냈어야 했는지. 뭐 우리는 밤 12시에도 내고 오후 6시에도 내고 낮 12시에도 내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보도가 정말 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은 네. 좀 완성된 형태에서 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뒤에 했죠.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대진 검사의 말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말을 좀 덧붙여서 기사를 좀 완성형 상태에서 딱 내보냈으면 어땠을까? 네. 그래야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의구심의 시선 좀 약간 좀 급하게 낸 그런 좀 끼가 있잖아요. 저도 뭐 김용진 대표라든가 뉴스타파 해명 이런 걸 쭉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뉴스타파가 속보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매체예요. 근데 그런 매체에서 자정에 가까운 시간대
그거를 아직도 청문회가 진행 중인 그 상황에서 상황에서 그 보도를 굳이 낼 필요가 있었는가? 일단 그 의문이 하나 들고요. 그러니까 맥락을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했던 말하고 2012년에 했던 말하고 지금 이야기가 다른 뭔가 맥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네. 그때 얘기 다르고 지금 얘기 다르다고 거짓말? 거짓말인가? 그 청문회 위증이 아니라 그 언론인과의 통화에서 거짓말한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거짓말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줄줄이 이제 기사들이 쏟아졌던 건데,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뉴스타파는 이 과정을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은 돼요. 네. 아이고, 그렇게 보도를 하나 싶어요. 그 맥락까지 다 파악하고 그 이튿날 보도를 한다고 맥은 빠지겠지. 맥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언론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은 그걸 다 읽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뉴스타파가 우리 뭐 자유한국당을 좋아가지고 뭐 윤석열을 낙마시키겠어 뭐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사실 그건으로 저는 또 예. 낙마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근데 그 사안이 그 검찰총장 후보자가 날아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몰고 가는 거지. 그렇죠.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이제 거짓말 논란이라고 계속해서 부풀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거 거짓말을 넘어서서 이게 어떤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실제로 그때 윤석열이 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윤대진의 형 윤우진이 연거푸 말하자면은 불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 뭐 구속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실은 그 윤석열의 입김에 의한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면은 이게 정말 시대적 특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대의 특종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낸 거라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건 단순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맥락까지 다 파헤쳐서 그러니까 네 해명이 가능한 건지 해명이 안 된다면 해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튿날 아침이라든지 그 이후 시점에 내도 될 일을 왜 그러니까- 청문회 도중에 올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가 탐사보도 매체인데 굳이 자정에 그렇게 낼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했던 게 그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그 맥락과 또 다르게 이게 뭐 위증이라든가 거짓말 좀 더 이제 어떤 공적인 그런 책임을 물으려면 이게 자기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뭐 사건 관할하에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보도를 하기 전에 했었어야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자정에 낼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뭐 어쨌거나 뭐 이런 좀 청문회에서 일종의 이제 파장을 던지리라는 것은 뭐 뉴스타파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마 그게 이제 어떤 뭐 기자로서의 어떤 공명심인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우리가 뭐 자유한국당이 편을 들어서 뭐 윤석열을 낙마시키겠다 뭐 이런 거였는지 뭐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뭐 둘 중에 고르라면은 좀 이제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 쪽에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시각에 낸 게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보도 시점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도나 고려도 없었다라는 좀 해명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들은 사실인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이 건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뉴스타파에 대해서 이제 그 후원 해지를 하시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뭐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뭐 저도 100% 후원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를 좀 다녀봤습니다만, 네. 근데 정말 그 보도 하나하나 뭐 기사 한 건 한 건마다 뭐 사무실에는 전화가 불이 나게 불통이 쳐요. 뭐 제가 있던 매체가 이렇게 뭐 저 그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매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거기에 이제 관련된 뭐 이제 후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돈을 내서 만드는 언론이라는 그런 뭐 자부심과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돈을 후원을 끊고 뭐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했으면은 뭐 그게 뭐 그러면 뭐 언론이 뭐 여기도 비판하지 여기는 뭐 정파적에 따라서 여긴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후원을 했고 또 우리한테 지금 돈을 끊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난 저기 김용진 대표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그 표현 두 가지가 굉장히 좀 거슬렸는데, 그러니까 정파성과 이윤 동기를 최대한 배제했다. 어느 특정 당 지지자들, 야 니들이 언론을 아냐? 이렇게도 읽히고 이윤 동기 부분도 그래요.
야, 니들 저기 뭐 어느 누구 빠지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원금 받고 그렇게 가잖니? 우리는 안 그래. 난 이렇게 읽혔어. 내가 낑겨서 그런가? 예.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 예. 뉴스타파가 정말 뭐 모든 뭐 당파성을 뭐 초월해서 뭐 그게 이제 완전한 중립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근데 지금 당파성을- 판단하신 분들은 그래요. 네. 그렇게 뭐 우리는 누구도 깐다. 누구도 우리는 비판에 있어서 성역으로 두지 않는다. 알겠는데, 근데 진짜 말하자면은 이 엄청난 그 이런 수구 적폐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 이 청산하는데 앞장서 왔던 윤석열 후보자에게 이렇게 낭패감을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깔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비판한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파성, 이윤동기 이렇게만 보지 말고 아, 왜 국민들이 이거에 실망했는지 편을 들어달라고 지금 후원했을 텐데 국민들 대다수는 편을 안 들고 우리는 누구나 다 깐다. 이게 동문서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파성과 이윤동기가 너무 충만해서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윤동기입니다. 이윤동입니다. 깔끔해요. 예, 깔끔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능력이나 혹은 뭐 이런 재능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왜 꼭 굳이 이 시점에서 그 인물을 상대로 흠집을 내냐 이거예요. 정무적 사고를 좀 하라는 거야. 그 이야기가 너무 무리인가? 우리 시민들이 너무 저널리즘을 모르고 너무 저기 이기적이라서 빠지기나 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건가? 이 시대가 그렇게 간단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의 바다에 몸을 던진 입장이라면은 그 시민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누구야 송현 정권 관련해서 얼마나 낭패 보신 분들 많습니까? 그런 그분들의 질타에 대해서 분해하지만 말고 왜 그분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분노하는가 그리고 질타하고 지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뉴스타파가 뭐 정말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이제 중요한 보도였다 싶으면은 뭐 오밤중이라도 낼 수는 있는 거죠. 뭐 네. 오밤중이라도 낼 수는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나쁜 짓을 했다. 막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 알고 보니까 막 이런 일 없지만 뭐 살인을 저질렀다. 막 뭐 그런 증거가 나왔다. 막 갑자기 아니 뭐 저기 라든지 또 한 번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뭐 김성준 전 앵커 뭐 이런 게 확인했다. 그러면 가야죠.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뒤가 완성이 좀 안 된 네, 힘이 네. 빠진 그러니까 보도였던 빨리 데다가 내려고 그냥 서두르다가 다 의도가 드러난 이런 경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또 제가 미디어오늘 보니까 과거에 이제 그 주간동아에서 냈던 보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주간 동화에 났던 텍스트 버전을 거의 그냥 영상 버전으로 이렇게 무대만 바꾼 게 아니냐라고 호평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 그리고 또 이제 팩트 TV를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자의 발언이 좀 전후 맥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이 녹취의 전부 그 완성본이었는지 뭐 그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네. 좀 그렇죠. 뭐 이렇게 정말 막 우리는 이것도 까고 저것도 깐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어쨌든 뭐 당파성이라는 게 뭐 당파성을 가져라 갖지 말라 이거 전에 일단 뭐 기사가 완결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고 알겠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칠까? 예, 그래. 자, 권은 라이트 클럽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V